잠수내 영어 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시나요? 잠수내 영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잠수내 영어 시작했다가 그만뒀다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잠수내 영어 하겠다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 시간에 학원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게 있다고 그 엄마들은 못했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지나고 보니 이제는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수내를 해서 성공할 아이, 실패할 아이. 일단 한국어 TV를 끊었고 아이가 10살 이하에 시작했다는 가정하에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잠수내 영어는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잠수내 말고 영어 학원을 보내던가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빠른 시간 안에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건을 빠르게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1. 부모와의 관계. 이건 너무 당연하죠? 아이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아이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아이와 관계만 좋다면 우리는 아이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는 건 아이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고 부모가 자기 편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면 부모의 말이 가치가 있어야 하고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이 가치가 있으려면 지적하고 싶은 말 한 가지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지적하고 싶은 말 99가지를 참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아이가 흥미를 느끼려면 우리 부모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말 9번은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한마디가 가치가 있을 거고요. 그래야 아이는 그 얘기도 귀담아 들을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서 부모를 믿고 자신의 문제를 의논할 정도가 되려면 부모가 자기 편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할 텐데요. 부모가 자기 편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권리를 부모가 앞장서서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의 의무가 공부라면 학생의 권리는 휴식이죠. 휴식을 안 챙겨주는 부모가 누가 있냐고요? 아이가 학원 숙제는 안 하고 게으름만 피운다고 하소연하는 어머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아이 학원과 숙제 스케줄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아이는 쉴 시간은커녕 잠잘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학원 3개만 다니면 대부분은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자신은 무능력하고 부모를 실망시키게만 하는 자식이라는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해야 할 일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휴식 시간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위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 했는데요.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2. 생활습관. 아이와 영어를 하는데 왜 생활습관이 갖춰져야 하는지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이와 영어를 모국어처럼 익히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3시간의 노출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시간 관리와 자기 절제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 기본을 잡아주는 것이 생활 습관이에요. 제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야 시간 관리가 되고 앉아서 밥을 먹는 습관이 있어야 영어책을 진득하게 앉아서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시간 관리와 절제, 이건 영어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저는 아이와 잠수내 영어를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영어 실력보다는 이런 습관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을 잡을 때에는 중요한 습관부터 한 개씩 잡아야 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습관의 기준은 하나의 습관만 잡으면 다른 안 좋은 습관 여러 개가 저절로 해결되는 습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잠자는 습관과 스마트폰 관리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 습관을 잡았던 자세한 얘기도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3. 한글책 읽기. 우리나라 말로 된 책도 읽기 싫어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된 책을 읽고 싶어 할까요? 반대로 우리말로 된 책을 읽기 좋아한다면 그 습관이 그대로 영어책 읽기로 연결될 수 있어요. 한글책 읽기는 영어를 시작한다고 해도 영어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수준을 꾸준히 올려줘야 돼요. 한글책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영어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를 수 있거든요. 한두 줄짜리 영어 책을 읽는 데는 한글책 수준이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어책 두께가 두꺼워지고 좀 더 복잡한 구조와 이야기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 영어 문장이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수능 영어 1타 강사 조정식 선생님한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한자를 공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한국어 독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영어 독해 실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얘기를 골라줄게 영어책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원장님도 했어요. 영어 독해 능력을 위해서 모국어 독해 능력을 먼저 올려야 한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제 아이를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신경 썼던 것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책 읽으라는 말 하지 않기. 둘째, 집에 사둔 책 안 읽어도 아까워하지 않기. 셋째, 책 읽었다고 보상하지 않기입니다. 제가 왜 이 3가지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얘기도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생활 습관, 책 읽기. 이 3가지는 잠수의 영어뿐만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낙수맘이었습니다.